올해 1월 초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교수님을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한 카페에서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때가 있었거든요. 제가 교수님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교수님,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위대한 사람이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교수님이 혜진아, 위대한 사람이 뭐야? 너는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데? 그 말에 저는 자신있게 위대한 사람이 뭐다? 그리고 나는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스스로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은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거를 물어본 사람은 처음이었고 한 번도 깊게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속으로 그때 진짜 엄청 당황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교수님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2019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돌이켜보면 그 모든 것이 위대하다라는 건 내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지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안녕하세요, 혜진입니다. 올해 정말 다양한 일들이 있었어요. 다양한 나라, 각지에서 온 사람들을 가장 많이 만난 해였고 정말 다양한 것들을 경험을 했고 많이 실수도 했지만 2019년에 목표했던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을 이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정말로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거는 삶에서 계속 뭔가 간직해 오던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뭔가 처리하지 못했던 제 개인적인 고민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뭔가 보편적인 고민이 될 수 있겠다 싶었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솔루션을 찾은 것들이 몇 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제가 생각하는 바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어떻게 2019년 1월 초부터 스스로에게 던졌던 제 삶에 정말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어떠한 확신을 내리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한 것도 함께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11월 말쯤에 제 직업적인 목표와 관련해서 마음속에 명확해진 게 있었거든요.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지 뭐가 필요한지 체크를 해보는데 너무 늦게 알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 좀 더 빨리 캐치하지 못했지? 왜 좀 더 이걸 빨리 준비하지 못했지?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명확해지기 이전에 제가 겪어온 경험들, 제 과거를 한번 돌아봤어요. 많이 허우적댔지만 마음속으로 정말 많이 허우적댔거든요. 그래도 내가 그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노라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두루뭉실하고 그렇게 허우적거리면서 나와 싸워왔던 그런 시간들이 보여서 이렇게 두루뭉실해진 것도 뚜렷해질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사회적인 기준에 나를 끼워 맞추지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한테 너무 실망하고 우울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난 또 내 마음이 명확해진 순간부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하니까 사회가 정한 기준에 맞춰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건 내 중심을 알고 내가 지금 내 마음속에 명확한 것을 알고 나만의 기준, 내 삶이 나만의 이런 듀, 이런 기준 같은 걸 세워서 그것을 하나씩 성취해내고 그것을 꾸준하게 이뤄냈을 때 진짜 성취는 그때 찾아온다. 그게 정말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삶에서 정말 소중한 친구이자 멘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사람인데 지금 독일에서 언어 캠프를 하고 있거든요. 그 친구를 만나러 독일의 마부르크라는 도시로 이틀 동안 여행을 했었어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얘기를 그 친구가 나누면서 또 많은 교훈들을 또 배우고 또 얻었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랑 꼭 공유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우리가 삶에서 배우고 얻고 성취해온 것들을 비워내는 시간이 필요하다.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다양하게 살아라. 우리가 가진 꿈으로부터 멀어지라는 게 아니다. 다른 것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명확히 알고 그것에 대한 열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테니. 그 말을 사실 들었을 당시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난 지금 내 꿈이 너무 명확하고 그래서 이걸 정말 빨리 이뤄내고 싶고 조급했던 거죠, 그때도. 그래서 이것만에 파고들기도 너무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다양한 것들을 하면서 다른 거에 이렇게 한눈에 팔 시간이 나는 없는데
그렇게 그때는 생각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에 와서는 그 친구가 했던 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해온 것들을 비워내라는 건 사회가 정한 기준, 틀 안에서 이렇게 허겁지겁 해치우듯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중심을 잡고 내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되게 중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곳의 하나의 맥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잖아요. 하루 동안에도 정말 많은 선택들을 하고 무엇이 좋은 선택일까? 그리고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겪고 우리가 살아온 과거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우리 지인으로부터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정보를 찾아보기도 하고 또 이런 선택을 하면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런 선택을 하면 또 어떤 미래가 펼쳐질까? 이렇게 그려보기도 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 선택 자체보다는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지느냐, 얼마나 잘 책임지느냐인 것 같아요. 선택을 하는 순간에는 결국 다 우리 경험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경험해온 과거, 우리가 바라보는 미래,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 우리가 지인으로부터 듣는 거, 찾아보는 거, 그건 결국 다 우리 경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고 선택이라는 건 다양한 길이 있을 텐데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도 우리가 어떤 길을 보지 못했는지 우리 경험 밖에 무엇을 보지 못했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그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한정적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선택 그 자체보다는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을 어떻게 책임지느냐인 것 같아요. 제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정말 잘 진 순간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그 선택을 책임을 잘 지면 그 책임을 지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길이 열리고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새로운 기회가 펼쳐지고 그런 순간들을 경험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선택 자체에 대해서 지나치게 고민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내가 그 선택을 했을 때 내가 과연 내가 한 선택에 잘 책임을 질 수 있을까? 난 책임을 질 자신이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오래 손에 꼽는 정말 중요한 제 삶에서 제 나름의 깨달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랑도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 저는 늘 혼자 하는 거에 자신이 있었어요. 혼자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밥 먹는 것도 잘하고 혼자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뭔가 혼자서 뭔가 해내는 것에도 늘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이 자신감이 혼자 하는 걸 나 혼자 잘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자존심이 돼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 순간을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결과적으로 제가 어떤 일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를 불러오기도 했고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저희 그 자존심이. 일적인 거든 어떤 관계적인 거든 어쩌면 뭐에 관한 거든 지금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벅차고 내 현재 위치에서는 내가 혼자 해내기에 아직 벅찬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혼자 해결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상황이면 내가 유일한 상황이면 어쩔 수 없지만 많은 순간들에 그때 주위를 들어보면 주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를 도와줄, 기꺼이 도와줄 그 역량에 있어서 나보다 지금 역량이 더 뛰어난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그때 내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이라는 걸 그때 배웠어요. 그러기 위해서 정말 내가 지금 내 현재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그래서 난 더 뭘 배울 필요가 있는지 좀 더 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도 깨달았고요. 제가 올해 11월 말부터 그러니까 올해 끝나기 한 40일 전부터 카운트다운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이제 생각한 다짐이 하루하루를 꼼꼼히 되게 한 땀 한 땀 살아가자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니까 문득 저한테 주어진 이 하루가 너무 소중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이 하루라는 건 되게 선물 상자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루를 살아가는 과정이 마치 저한테 주어진 이 선물 상자를 포장하는 과정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에 잠에서 깨고 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다시 잠에 눕기까지 그 과정이
저한테 주어진 선물 상자를 이렇게 예쁘게 포장을 해서 매듭 지어서 예쁘게 마무리 짓는 것까지 그 과정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얘기를 그냥 하고 싶었어요. 제 하루가 이렇게 선물 상자 같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살아가니까 저한테 이 주어진 하루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내렸던 제 개인적인 그 위대함이란 단어에 대한 정의랑 그리고 내가 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지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명확함은 11월 중순쯤에 불현듯이 찾아왔어요. 생각을 해보는 과정에서 제 인생에서 내가 생각하는 위대한 사람은 누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그리고 터미 컬드웰이라고 미국의 등반가인데 다큐멘터리에서 그 사람을 처음 봤어요. 요세미티에 다운월이라는 아무도 개척하지 않은 길을 개척한 사람으로 이렇게 그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였는데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언론에 타고 유명해지지 않았고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지만 끝내 성공을 하지는 못했다면 나는 그 사람이 위대하지 않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게 아닌 거예요. 비록 언론이 타지 않고 그런 결과적인 성공을 이뤄내지 못했더라도 내가 만약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사람이라는 존재를 알게 되었다면 도전과 그런 시도라는 그 과정에 대해서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은 어떤 결과보다는 과정에 또 중심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마다 자기들만의 이렇게 안전지대가 존재하잖아요. 컴포트 존이라고 뭔가 그 컴포트 존에서는 어떤 굳이 도전해야 할 도전 과제도 주어지지 않고 오늘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깨고 나가야 할 그 벽도 존재하지 않고 벽은 존재하지만 어쩌면 그걸 보지 않으려 할 수도 있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의 과정은 그런 도전 과제들을 받아들이고 오늘보다 더 나아지려고 더 발전하려고 성장하려고 그 벽을 깨고 나가는 매일매일 도전하는 그 과정 속에 위대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은 이유는 이렇게 나의 성장을 막 가로막는 그런 컴포트존 안전지대 안에서 그걸 깨고 나가서 매일매일 이 순간순간에도 발전을 추구하고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이 위대함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내린다면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 있을 때 스스로 너무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성장을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성장을 추구해 나가는 게 나한테 주어진 개인의 임무라고 믿어서예요. 그래서 제 2020년의 목표는 제가 생각하는 위대함의 정의를 추구를 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